추경호장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량 현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적극. 이게 뭐냐면 불량 현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량 현장이 아닌 것들이요 알아서 격리되세요라고 돌려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10% 계약금만 넣고 그래 완공만, 그땐 좋은 때니까 완공만 되면 내가 수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 사셨단 말이에요. 사셨는데 지금 뭐 아시는 그 청량리 일대하고 또 구로동 일대 새로 지은 오피스텔 막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쪽들이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다 마이너스 피, 계약금 포기하고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소화가 안 돼요. 생각보다 심각한 건 맞아요. 최근에 이제 반등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작년에 심각했던 PF 문제 사실은 해소가 안 됐어요. 대주단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가 돈을 사실은 뭐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만기 연장하고 이자 유예하고. 근데 이거 다시 터진다 이런 얘기들 많더라고. 이게 정부 지원으로 한계에 와가지고 최근에 어디 재벌과의 뭐 관련된 분이 하던 사업체도 넘어갔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 PF 문제가 다시 또 터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니까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고 뭐 최근에 뉴스 보시니 모르지만 이번에 그 한국금융안정보고서에 떴습니다. 그 일부 말씀드렸던 우려되는 부실 채무가 있는 그 현장들이 분양이 돼야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분양이 안 되면 답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폭이나 분양 현장이 지금 완판된 데들의 공통점은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지역들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분양사들이 지금 분양을 좀 약간 미뤘잖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실거주무 폐지하고 몇 개 조항들 때문에 분양사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을 때 좀 분양이 더 잘 되는데 미루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자꾸 이자는 내야 되고 그 와중에 A 최고 상위 등급은 문제가 없는데 제가 체크해보니까 A 등급인가요? 그쪽에 증권사 캐피탈 이쪽에서 PF 일으킨 자금 유분에 대한 대출 받은 분들의 그걸 보니까 정부에서 받은 것들은 한 6, 7%인데요. 또 다르게 정부에서 이제 다른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해준 것들은 보니까 등급이 낮다 보니까 10에서 14% 받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작년 10월, 9월에요. 터지고 났을 때. 그러면 요번에 만약에 1년 지나가면 14% 이유는 날라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2년은 못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가을에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물론 정부 쪽에다가 뭐 실거주무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지만 여야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좋아야지 이게 진도가 나가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시간을 너무 지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옥석이 가려지는데 서울 수도권 지방이 뭐 초양극화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수면 아래를 일단 잠궈놨지만 예전에 우리 저축은행 사태도 2009년도에 MB정부에서 미분양 대책을 써가지고 일단 수면 아래로 갖췄지만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11년도에 터졌잖아요. 2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번에는 상태가 그때보다 조금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외부 요인이 있고 요번엔 내부 요인까지 있으니까 짧으면 1년, 1년 반 뒤에 다시 터질 수도 있잖아요. 결론은 분양가가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질 여유가 건축비밖에 없잖아요. 근데 건축비는 뭐 누가 알듯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택지비가 더 중요한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 정부도 이미 추경호 장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량 현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적극. 이게 뭐냐면 불량 현장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량 현장이 아닌 것들이요 알아서 격리되세요라고 돌려 말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그 현장들이 일단은 저번에 정부에서 지원한 것 중에 일부 뭐 조건부 받아들여 가지고 대환대출로 해서 유지를 했지만 지금 분양을 못 들어가면 결국은 정리돼야겠죠. 근데 그 시기가 제가 볼 때 올 가을에는 조그만데 한두 개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고 겨울 넘어와서 그때 역전세 나고 심리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때 아마 정리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뭐 어떤 결정을 내야 되는 시행자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내년 봄 사이에. 내년 봄 사이에. 근데 부동산 PF도 문제지만 지난 정부에서 이제 주택 부분을 규제하면서 오피스텔, 지상, 생활형 숙박시설 대거 지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입주가 막 몰려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예. 이게 또 오히려 대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분들이 저도 말씀대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시청자분들은 이제 바쁘셔서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니까 자꾸 이제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지식산업센터들이 지금 원래 준공 날짜를 넘기고 만약에 7층짜리다 그러면 5층 됐으면 2달이면 완공이 돼야 되는데 완공을 안 치고 있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그건 뭐냐면 분양이 돼야 이게 자금순환이 되는데 그러면 분양 완공이 되는 순간 정산 들어가야 되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그냥 홀딩을 해놓고서 세일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때 히트했던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지금 뉴스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태들이 안 좋거든요. 그렇죠. 분양이 안 돼가지고요. 근데 그것들이 과연 그거의 시행자들이 다행인 거는 대기업은 한 30%인 것 같고 중소업체들이나 PF를 한 곳들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협자나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또 그쪽에 또 대출을 또 많이 했더라고요. PF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물려 있는 거죠. 그쪽에 터지면 말씀드렸던 뭐 몇 개 그런 데들은 타격을 받을 거고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들은 그거는 이제 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데 아파트가 아니다 보니까 그나마 좀 나은 거죠. 근데 그 볼륨을 따져볼 때 전체 볼륨 중에 다행스러운 거는 메이저 은행급들이 한 40, 50%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5, 60%를 이금융권하고 캐피탈 보험사들이 다 나눠 갖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느 협자 들어간 데들하고 뭐 저축은행 중에 몇 군데들이 좀 집중적으로 했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예금 수신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이쪽들이 공격적으로 딴 데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터지면 심리적으로 연쇄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금융당국은 다 파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 이게 터져도 감내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냥 사람이 심리적으로 일단 불안하니까 은행에서 다 돈 빼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도미노가 될까봐 정부에서도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감당 가능한 선이지만 시장에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네. 오피스텔 분양받은 사람, 지산 분양받은 사람,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받을 때 당시에 뭐 노후 대비라든지 뭐 이런 거로 받아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 수익형 부동산. 근데 그거 말씀은 좋은데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 그 시절 우리 히트할 때요. 2, 3년 전에 분양 많이 했잖아요. 막 계약금이 10%예요. 10%, 90%가 대출인데 그 당시에 저금리를 계산해서 자 완공이 되면 이거죠. 10% 계약금 내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 해놓고 잔금 때 임차인을 두면 대출 금액 이자를 내고도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10% 계약금만 넣고 그래 완공만 그땐 좋은 때니까 완공만 되면 내가 수익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다 사셨단 말이에요. 사셨는데 지금 뭐 아시는 그 청량 일대하고 또 구로동 일대 새로 지은 오피스텔 막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쪽들이 현장을 제가 가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다 마이너스 피 계약금 포기하고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소화가 안 돼요. 생각보다 심각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와중에 또 10% 대출을 받아도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보니까 3, 40%는 유지가 되겠지만 계약자의 50에서 60%는 지금 다 매도 상황이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조금 저간 분들은 분양가의 매도 중이고 어려운 분들은 마이너스 피 계약금 빼고 왜냐면 이거를 만약에 안 왔다가 임차인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중도금 대출까지 금액이 단위가 달라지잖아요. 3천이면 3억짜리 집이에요. 그럼 대출이자가 4, 5%면 이건 뭐 수익은커녕 1년만 지나면 이거 원금도 날라가니까 그때도 뭐 부담이 되니까 벌써 마이너스 P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나오면 심리적으로 사실 현장 자체에서는 제가 보니까 직접 거주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기 돈으로 다 사고 월세 넣을 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말씀드린 10% 계약금에 중도금 무이자 임차인으로 갭 투자죠. 하시려는 분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때가. 그분들의 수요가 비율로 30%, 40% 된다고 보는데 그분들의 물건이 어떻게 소화되는 건 두 번째 치더라도 심리적으로 그런 뉴스가 나오면 시장이 좀 얼어붙는데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조금 부정적인 쪽으로 올 것 같다는 그런 거는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